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창직역량개발원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최근에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 또는 복지기관 할 것 없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곳은 두 가지 경영에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는 ESG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일 테고요. 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경영 환경 자체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런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지금 기업들은 여러 가지로 힘이 든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관계되어진 다양한 교육도 많고 또 정보도 많이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기업이나 조직의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부분에서의 하우에 대한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점이죠. 조직이나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는 곳은 예외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던 곳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한국창직역량개발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더라 또는 이런 내용으로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수준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교육을 준비를 좀 해봤다라는 것을 안내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를 한번 우리가 본다고 치면 법의 네이밍이 변천해 왔는데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범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 법이 검토되었었지요. 하지만 실상 고용 창출이라든가 또는 기업의 어떤 사기를 복돋아주고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반하는 관점이죠. 기업의 경영행위 또 그것이 누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의 행위를 이 살인법이라고 하는 살인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측면은 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해서 결국에 이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검토가 되어졌고 이 또한 왜 기업만 처벌하느냐라는 부분에서의 반발을 사게 되었죠. 우리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고 해서 최종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은 확정되었습니다. 해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때문에 기존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의 기준이 산업재해의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중처법에 의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또한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공기관에도 시민들이 중대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어느 조직할 것 없이 안전사고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뭔가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최근에 쿠팡의 경우에도 김범석 의장이 모든 직위를 사임하는 등의 이 법률적 조치 등을 하는 일들이 일반화되어져 있고 여기에 지금 로펌이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기업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는 것 하나가 바로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예전처럼 우리가 지속가능 성장이라든가 또는 친환경적 경영이라든가 이런 등의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 선에서의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제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압박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이유는 가장 이 세계에서 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가장 파워가 있는 집단이 있다고 치면 바로 정치력과 또 하나는 자금력이라고 할 텐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압박이 있고 또 이 블랙락 같은 이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레리 핑크라고 하는 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해서 이 ESG 경영에 반하는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 또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에서의 답은 명확하게 지금 제시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회사나 조직마다 다 여건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떤 샘플이라도 있어야 그 샘플을 가져다가 그것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조금 보완을 하든지 뭐 수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다 보니까 실무선에서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조금 더 실효적이겠다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업이든 어디든 지금 ESG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은 지금 이 공급망상에 있는 모든 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독 기업으로만의 평가를 한다면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공급 가치사슬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하나로 묶음으로 본다라는 측면에 단독 수출을 하는 기업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의 협력사로 일을 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에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ESG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결국 정부는 이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거기에 ESG 공시 항목을 대폭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이런 부분에서의 점수가 낮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받는 부분에서의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공급망에서의 복지기관이라든가 정부 지원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들의 경우도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이죠. 결과적으로 볼 때 무엇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계획서는 이렇게 작성해야 한다. 샘플은 이렇다. 이게 필요한 것이고요.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교육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으로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교육의 샘플이 필요한 것이죠.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하는 단계에서도 뭐 하려고 치면 전부 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작은 조직을 가지고 다 수행해낼 수 있겠습니까? 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어떤 실행해야 될 업무들을 선정해서 그것도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안들을 제시해 드려야 실무진에서 볼 때는 이것을 빠르게 흡수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한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사후 관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결국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고, 또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또는 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을 준비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잠깐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선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 기업과는 다르게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불가피하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의 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대처,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의 판례를 취합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학습도 해보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을 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ESG 경영 중대재해처벌법, 이것은 뭐 천천히 준비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으로 경영의 검토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이번 기회에 저희 교육에 참여하셔서 대응 능력을, 대응 역량을 좀 키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한국창직역량개발원의 최병철 원장이었습니다. 기회 되면 교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